당장 나가. 여긴 우리 집이야. 장례를 마치자마자 큰동서가 지수의 어깨를 떠밀었습니다. 어차피 갈 데 있잖아. 묘지 땅. 비웃음 속에서 유품 상자 하나만 들고 쫓겨난 막내 며느리. 하지만 그날 밤 황무지를 파헤치며 발견한 것은 시아버지가 30년 전부터 준비한 조단위 프로젝트의 설계도였습니다. 너는 아직 심어야 할 나무가 많다. 혼수 상태에서 들린 시아버지의 음성과 함께 시작된 기적 같은 역전. 한때 자신을 무시했던 이들이 무릎 꿇는 그날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박 회장의 임종을 지키는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이며 나가자 변호사가 검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제 유언장을 집행하겠습니다. 큰아들 박기태가 의자 끝에 걸터 앉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해요. 오늘 중에 등기소 가야 하거든. 그 옆에서 큰 며느리 나혜란이 손톱을 다듬으며 거들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권리증부터 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장남 박기태 씨께는 역삼동 상가 빌딩을. 나혜란이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그 빌딩 임대료만 월 3천이잖아. 차남 박민수 씨께는 강남 아파트 세 채를 물려주십니다. 둘째 며느리 김영숙이 남편의 팔을 꽉 붙잡으며 흥분했습니다. 여보, 우리 드디어 강남 사람 됐어. 지수는 구석 의자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7년을 버텨온 그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봉투를 꺼내며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막내 며느리 김지수 씨께는. 나혜란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뭐 남은 게 있기나 해? 다 나눠 먹었는데. 경기도 파주 공동묘지 옆 토지 300평과 고인의 유품 상자를 유증하십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기태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묘지 옆 땅? 그게 뭐야? 변호사가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여기입니다. 공동묘지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야산 자투리 땅이에요. 나혜란이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웃겨라. 묘지 옆 황무지를 누가 받아? 김영숙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지수야, 그거라도 받아. 안 그럼 너 갈 데 없어.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묵묵히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박기태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아버지 간병하다가 정말 미쳤나 봐. 멀쩡한 사람이 그런 걸 봤다니. 변호사가 지수에게 낡은 나무 상자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이 땅에는 해결되지 않은 권리 문제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상자였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나혜란이 일어서서 지수의 어깨를 떠밀었습니다. 이제 할 일 끝났으니까 짐 싸서 나가. 여긴 우리 집이야. 형님, 오늘 뭐? 장례 끝났으면 끝난 거지. 우리가 왜 남의 집 며느리를 먹여 살려? 박기태가 소파에 드러누우며 거들었습니다. 어차피 갈 데 있잖아. 묘지 땅. 거실의 웃음소리가 다시 터졌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시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시아버지가 즐겨 입던 낡은 작업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수가 그것을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할게요. 나혜란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뭘 가져가려고 그래? 거기 있는 건 다 우리 거야. 이 옷 하나만. 그것도 안 돼. 당장 나가. 지수가 유품 상자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수는 파주의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사방이 자풀로 뒤덮인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한쪽으로는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공동묘지가 보였습니다. 지수가 시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보폭을 재며 경계를 확인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때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 뭐 하는 거야? 돌아보니 이르는 넘어 보이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땅 주인 김지수라고 합니다. 주인? 이 땅은 조상 귀신들이 노한 땅이야. 당장 꺼져. 노인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지수는 물러서지 않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점심 드셨어요? 제가 국밥 하나 사드릴까요? 노인의 표정이 순간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뭐라고? 지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세요. 따뜻한 거라도 한 그릇 하세요. 그날 저녁 지수는 가설 컨테이너 안에서 유품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상자 안에서 이상한 금속 탐지기와 손으로 그린 지도가 나왔습니다. 지도에는 X 표시가 되어 있었고 글씨로 30년 후 며느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랜턴을 들고 밖으로 나가 X 표시된 지점을 찾았습니다.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팠을 때 뭔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방수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국가주도 스마트 추모단지 계획안 초안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가 서류를 넘기며 읽어나갔습니다. 이 지역을 국가전략도로의 핵심 부지로 개발한다. 서류 사이에서 작은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지수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넌 이미 모든 시험을 통과한 거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땅 아래에는 천연 안반수가 흐르고 있다. 그걸 이용해서 수목장 단지를 만드는 게 내 꿈이었어. 녹음기에서 시아버지의 기침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남 빌딩은 남이 세운 신기루지만 네가 직접 일군 땅은 절대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 지수가 녹음기를 가슴에 안으며 공동묘지 너머 지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알겠습니다. 바람에 날린 서류 한 장이 지수의 발목에 감겼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미래 조감도였습니다. 화려한 건물들과 아름다운 정원이 그려진 설계도였습니다. 지수가 그 종이를 주워들며 다짐했습니다. 이곳이 가문의 진정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지수가 컨테이너 안에서 녹음기를 다시 틀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지수야, 너를 우리 집 며느리로 들인 건 우연이 아니었다. 지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네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내가 다 지켜봤거든. 10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녹음기 속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 남편이 도박빚을 지고 도망갔을 때도 너를 내쫓지 않은 이유가 있어. 지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이혼하지 말고 내 곁에 있어라. 돈의 생리를 배워라. 그게 내가 내게 준 숙제였다. 지수가 눈을 감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7년 전 박 회장의 서재였습니다. 지수가 따뜻한 죽을 떠먹여드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지수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 책 읽어봐. 낡은 부동산 투자 서적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괜찮다. 천천히. 매일 밤 한 장씩이라도 읽어. 그날부터 지수는 밤마다 시아버지 곁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박 회장이 지적도를 펼치며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 봐라. 이 땅이 왜 비싼지 알겠나? 잘 모르겠습니다. 지하철이 지나가거든. 아직 발표 안 됐지만 말이야. 지수가 놀란 눈으로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돈이란 건 정보야. 남들보다 하루만 빨리 알면 부자가 되는 거지. 그런 밤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큰 동서와 둘째 동서의 구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느 날 나혜란이 지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버님이 너한테만 좋은 음식 챙겨주신다고? 어디서 주제를 몰라? 지수가 뺨을 만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네가 뭔데 특별 대우를 받아? 나혜란이 지수의 옷가지를 마당으로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누더기들도 태워버려야겠어. 성냥불이 지수의 옷에 붙었습니다. 지수가 물을 퍼부어 불을 껐지만 옷은 이미 타버렸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이 지수를 불렀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나?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박 회장이 지수의 손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화상 입었네. 누가 그랬나? 그냥 부주의해서. 박 회장이 연고를 발라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야, 강남 빌딩은 남들이 세운 신기루다. 하지만 네가 직접 일군 땅은 배신하지 않아. 지수가 그 말의 뜻을 몰랐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지수가 녹음기를 끈 채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수 씨인가요? 저는 오성만입니다. 지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 실장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비서였다가 형님들에 의해 쫓겨난 그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지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파주 묘지 옆 땅에 있어요. 제가 지금 갑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1시간 후 오성만이 낡은 소나타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6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오성만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마지막에 저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이 땅이 사실은 인근 공동묘지 3,000기의 이장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장 권리요? 오성만이 서류 가방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토지 대장을 보세요. 이 모든 구역이 실제로는 하나의 권리지예요. 지수가 서류를 넘기며 놀라워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이 상속받은 건물은 어떤가요? 오성만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담보 가치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어요. 건물 하자 때문에 세입자들이 단체로 소송을 걸었거든요. 정말요? 더 큰 문제는 그분들이 동남아 카지노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했다는 거예요. 지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투자했는데요? 수십억 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이 사기였어요. 오성만이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동남아 카지노 리조트 대형 투자 사기 적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지수가 기사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 형님들이 곧 파산할 겁니다. 이미 사채까지 손댔거든요. 그때 오성만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오성만이 전화를 끊으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수 씨, 큰일 났어요. 큰동서님이 사설 탐정을 붙여서 지수 씨를 감시하고 있어요. 지수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검은색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어떡하죠? 일단 조심하세요.
저는 먼저 가볼게요. 오성만이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수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이 되자 지수는 폐지를 주우며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컨테이너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에서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메모리얼 에코시티 설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너머 건축가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자연과 기술이 조화된 추모 공간이에요. 홀로그램으로 고인을 기억할 수 있는. 회의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지수는 시아버지가 꿈꿨던 공간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가 시아버지 보험 서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토지개발보험 증권이었습니다. 금액이 무려 100억 원이었습니다. 지수가 흥분해서 오성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보험 증권을 찾았어요. 정말요? 그럼 초기 자금 문제는 해결되겠네요. 지수가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최 씨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밖으로 나가서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최 씨 노인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안 가고 뭐 하고 있어? 지수가 공증 서류를 꺼내며 보여줬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마을에 최신 편의시설을 만들어 드릴게요. 노인이 서류를 받아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약속드립니다. 노인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해 볼게. 지수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동맹을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박 회장의 기일에 맞춰 준비한 기획안을 언론사에 발송했습니다. 제목은 공동묘지의 기적이었습니다. 지수가 발송 버튼을 누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아버님. 지수가 기획안을 발송한 일주일 후, 이른 아침부터 컨테이너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색 세단 세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지수가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70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김지수 씨입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위험이 넘쳤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강동혁입니다. 박 회장과 오랜 동업자였죠. 강 회장이라는 말에 지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녹음에서 언급했던 그분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땅이 국가첨단추모공원의 핵심 부지로 선정됐습니다. 지수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정부 공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강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행 보증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생전에 저와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지수가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사후 1년 이내에 개발 허가를 받지 못하면 토지 소유권을 강동혁 재단에 귀속한다. 강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6개월이 지났어요. 남은 시간은 6개월 뿐입니다.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이런 조건을 넣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계약을? 박 회장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당신이 정말 이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보려는 거죠. 지수가 계약서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강 회장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켜보죠. 강 회장 일행이 떠나자 지수는 급하게 오성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큰일 났어요. 1시간 후 오성만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지수가 계약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어떡하죠? 6개월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해요. 오성만이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정부 허가는 보통 2년은 걸려요. 그때 지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나혜란이었습니다. 동서, 잘 지내지? 나혜란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달콤했습니다. 네, 형님. 우리 다시 화해하자. 그동안 미안했어. 지수가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가족인데 뭘. 그런데 그 땅 일은 잘 되고 있어? 나혜란의 진짜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예요. 그래.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전화를 끊은 후 오성만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날부터 지수는 각종 관공서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나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서류 뭉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부터 받으세요. 그것만 3개월은 걸릴 겁니다. 지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더 빨리 할 수는 없나요? 불가능해요. 게다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요. 지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민원이요? 네, 소음 공해, 환경 파괴 우려 등등. 하루에 수십 건씩 들어와요. 지수는 누가 민원을 넣고 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한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나혜란과 박기태가 강 회장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박기태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지수 그년이 허가받는 걸 막아달라고 하셨죠?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잘 넣고 있나요? 나혜란이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루에 100건씩 넣고 있어요. 가짜 이름으로요. 좋습니다. 그럼 지수 씨가 포기할 때까지 계속 압박하세요. 박기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수를 도우려고 하셨다가 갑자기 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험이에요. 이 정도 압박도 못 견디면 큰일을 맡길 수 없거든요. 나혜란이 악독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실패하면 땅은 회장님께 넘어가잖아요.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고요. 한 달이 지났지만 지수의 허가 신청은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서류를 요구받았고 민호는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지수가 컨테이너에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강 회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떤가요? 생각이 바뀌었나요? 강 회장이 수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땅을 포기하면 10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어요. 고집이 세네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요. 그때 지수가 시아버지의 보이스 레코더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뒷부분에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강동혁이 과거에 숨겨놓은 비밀 금고를 찾아라. 지수가 깜짝 놀라 녹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XX은행 지하 금고 327번. 암호는 내 생일이다. 거기에 중요한 증거가 있어. 지수가 급하게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하 금고실에서 327번 금고를 찾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생일을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파일이 나왔습니다. 강동혁 환경 부담금 면탈 증거 자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가 서류를 훑어보며 놀라워했습니다. 강 회장이 10년 전 개발 사업에서 환경 부담금 수십억 원을 탈루한 증거였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과 위조 서류까지 모든 게 있었습니다. 지수가 결심을 굳히며 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있습니다. 다음 날 강 회장의 사무실에서 지수가 증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지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공동 지분 파트너로 함께 사업하시죠.
강 회장이 한참 생각하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박 회장의 제자답군요. 그럼 좋습니다. 독소 조항을 없애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때 창 밖으로 박기태가 이끄는 깡패들이 공사 현장으로 몰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수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현장이 위험해요. 지수가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굴삭기가 넘어져 있고 가설 펜스가 모두 부서져 있었습니다. 박기태가 깡패 2명과 함께 서서 지수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어때, 재미있지? 지수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형님, 왜 이러세요? 왜긴 뭐가 왜야? 우리 아버지 유산을 네가 독차지하려고 하잖아. 박기태가 깡패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나머지도 다 부숴버려. 그때 지수가 드론을 꺼내 하늘로 띄웠습니다. 지금 모든 게 녹화되고 있어요. 깡패들이 당황하며 주춤했습니다. 지수가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공사 현장에 조직폭력배가 침입해서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박기태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것들아, 빨리 도망가. 하지만 이미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깡패들이 체포되면서 박기태도 함께 연행됐습니다. 다음날 지역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부동산 상속 분쟁, 조직폭력배 동원까지. 지수가 신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 씨입니까? 저는 변호사 강도진입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누구시죠? 박 회장님이 제 학비를 지원해 주신 적이 있어서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도진이 지수의 컨테이너를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도진이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형님들이 상속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지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의 개인 비자금 통장을 몰래 해지했어요. 그 돈으로 도박을 한 거죠. 도진이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수십억 원이 출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횡령 고발이 가능해요. 지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법정에서 다투고 싶지 않아요. 도진이 지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단 보관해 두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진이 지수의 허가 신청을 도왔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설명해주고 서류 작성도 도와줬습니다. 지수가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일이 빨라지네요. 도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회장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때 지수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환경단체 대표인 최 교수가 찾아온 것입니다. 최 교수가 지수의 사업 계획서를 읽어보며 말했습니다. 멸종위기 식물 보존 계획이 인상적이네요. 지수가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개발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 싶어요. 정말 실현 가능한 계획인가요? 지수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부지 안에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는 구역을 만들 거예요. 최 교수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자문위원장을 맡겠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환경단체의 지지를 받으면 정부 허가가 훨씬 쉬워질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진과 지수가 함께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지수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큰 프로젝트를 혼자 계획하다니. 지수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도진 씨가 도와주시잖아요.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도진의 마음에 지수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나혜란이었습니다. 동서, 우리 좀 만나자. 나혜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내 남편 소식이 있어.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어. 지수가 깜짝 놀라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도진이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준비해뒀어요. 도진이 서류 뭉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남편분의 도박 전가와 가족 유기 증거가 다 있어요. 혼인 무효 소송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수가 안도하며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든든해요. 한편 지수의 사업이 알려지면서 마을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최 씨 노인이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지수 씨, 우리가 공원 관리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수가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마을 분들이 일자리를 가져주시면 저도 기뻐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부에서 최종 승인 소식이 왔습니다. 지수가 전화를 받고 소리쳤습니다. 허가 났어요. 정말 허가가 났어요. 도진이 지수를 끌어안으며 축하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시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해냈어요. 그날 밤 지수와 도진은 공사 현장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최 씨 노인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지수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나겠어요. 지수가 감격하며 인사했습니다. 마을 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도진이 지수의 곁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시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나혜란이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메모리얼 에코시티 완공 기념행사 날 아침, 지수는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 구박받던 며느리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진이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네요. 지수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께 부끄럽지 않게 해야죠. 행사장에는 수백 명의 기자와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수가 단상에 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안녕하십니다. 메모리얼 에코 시티 대표 김지수입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추모 공간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 조화롭게 만나는 치유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고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최첨단 기술로 표현하되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보존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분양 신청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접수 창구에 수천 명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오성만이 흥분해서 지수에게 달려왔습니다. 지수 씨, 첫날 분양 신청이 5만 건을 넘었어요. 지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네. 이 정도면 조단위 매출이 확실해요. 그때 도진이 계약서 뭉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해외 투자자들도 연락이 오고 있어요.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같은 사업을 해달라고 하네요. 지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공동묘지 옆에서 홀로 삽질하던 자신이 이런 성공을 이루다니. 그날 오후 지수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단지 안에 최고급 치매 전문 병원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건축가와 미팅을 하며 지수가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처럼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예산은 얼마나 잡으시겠어요? 예산은 상관없어요. 최고로 만들어주세요. 지수는 그 병원을 사회에 무료로 기부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수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재계 거물들이 사업 제휴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지수 씨, 저희 그룹에서 투자하고 싶습니다. 한때 지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구걸하듯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수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투자 조건을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 도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지수를 찾아왔습니다. 지수 씨, 형님들 만나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지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요? 파산 직전이에요. 사채업자들이 몰려와서 난리가 났대요. 지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가봐야겠네요. 강남의 허름한 원룸에서 박기태와 나혜란이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호화로웠던 집은 이미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지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님, 저예요. 문이 열리자 초췌해진 박기태가 나타났습니다. 지수야. 박기태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나혜란도 파마머리가 흐트러진 채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 빚을 모두 정리했어요. 박기태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사채 포함해서 80억 원. 제가 전부 갚았어요. 나혜란이 눈물을 흘리며 지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수가 냉정한 표정으로 나혜란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박기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뭔데? 평생 시아버님 묘소를 관리하며 살아야 해요. 제가 만든 복지재단에서 봉사하시면서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나 제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나혜란이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한 번만 용서해줘. 지수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지수가 나온 후 도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죠? 지수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져요. 그날 저녁 지수와 도진은 시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새로 조성된 추모공원의 가장 좋은 자리였습니다. 지수가 시아버지의 비석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약속 지켰어요. 도진이 지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지수가 도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진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도진이 지수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지수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좋아요. 시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지수는 전국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 소개됐습니다. 방송에서 지수가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시청자들이 지수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소외된 이들에게 큰 희망이 됐습니다. 지수는 성공 후에도 과거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과거 구박했던 가사 도우미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해줬습니다. 제가 힘들 때 도와주신 분들이에요. 지수는 그들을 회사복지재단 임원으로 채용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서 나혜란은 지수가 보내준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나혜란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지수의 회사는
이제 전 세계 10개국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수는 도진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심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았어요. 땅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네요. 도진이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모든 게 가능했어요. 멀리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완공식을 마친 지 한 달 후, 지수는 새벽에 갑작스런 복통으로 깨어났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던 중 쓰러져 버렸습니다. 도진이 깜짝 놀라 지수를 흔들었습니다. 지수야, 정신 차려. 응급실로 급히 실려간 지수는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유전성 희귀암 초기 단계입니다.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지수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아라서 가족력을 몰라요. 도진이 의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치료 가능한가요? 조기 발견이어서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해요. 바로 그날 오후 더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지수의 공원과 맞닿은 박기태 소유 인접 토지에서 집안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오성만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지수 씨, 큰일 났어요. 공원 일부 시설이 손상됐어요. 지수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어지러워서 다시 누웠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조사 결과 인접 토지에 불법 폐기물이 묻혀 있었대요. 그게 폭우 때문에 터져 나온 거예요. 도진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박기태가 담보 대출 받으려고 지지력을 높인다며 몰래 폐기물을 묻었나 봐요. 다음 날부터 언론이 지수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사실 확인도 없이 추측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메모리얼 파크 부실 시공 의혹 막내 며느리의 화려한 성공. 알고 보니 부실 공사. 지수가 뉴스를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도진이 지수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부는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공원 운영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건강은 날로 악화됐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나혜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짜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지수를 고소했습니다. 나혜란이 기자회견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수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기자들이 나혜란을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셨나요? 아버님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우리를 속였어요. 그 돈으로 부실 공사를 한 거죠. 거짓말이었지만 언론은 자극적인 내용만 부각시켰습니다. 지수는 병상에서 그 모든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도진이 밤새 증거를 찾아다녔습니다. 인접 토지의 불법 매립이 박기태 소행임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지질조사 보고서가 있어야 하는데 도진이 구청과 환경청을 오가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한편 지수의 병실 앞에서는 채권자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나혜란이 선동하는 가짜 시위였습니다. 사기꾼 김지수는 나와라. 병원 복도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지수가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몸이 급격히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도진을 불러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수술 성공률이 30%밖에 안 돼요. 도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가족들께 마지막 인사라도 하시게 해주세요. 그날 밤 나혜란이 보낸 괴한들이
병실에 침입했습니다. 지수의 노트북을 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도진이 마침 병실로 들어오면서 괴한들과 마주쳤습니다. 누구야? 괴한들이 도진을 밀어내고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도진이 붙잡으려 했지만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지수가 마지막 힘을 다해 간호사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삐삐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괴한들의 도주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진 씨, 지수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어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병실 밖에서 채권자들의 고함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돈 내놔. 사기꾼. 지수의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몰려와 지수를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의식을 잃은 지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사가 도진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해요. 하지만 성공 확률이. 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진은 복도 의자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혼수 상태 속에서 지수는 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지수야, 아직 포기하면 안 된다. 아버님, 저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너는 아직 심어야 할 나무가 많다. 일어나거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때 지수의 심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모니터에서 길게 삐소리가 났습니다. 의료진이 전기 충격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 셋. 바로 그 순간 병원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과거 지수가 연구비를 지원했던 최 박사였습니다. 어디 있어요? 김지수 씨 어디 있어요? 최 박사가 특수 약물이 든 가방을 들고 수술실로 달려갔습니다. 최 박사가 수술실로 뛰어들어가며 의료진에게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개발한 신약이 있어요. 주치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최민호 박사예요. 이 환자 질환에 특화된 임상 신약을 가져왔어요. 최 박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식약처 긴급 승인 서류였습니다. 이 약물로 해외에서 완치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됐어요. 의료진이 급하게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지수의 심박수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후 지수가 눈을 떴습니다. 도진이 지수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지수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진 씨, 살아있어요.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다음 날 지수는 병상에서 화상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언론사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카메라가 켜지자 지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모리얼 에코 시티 대표 김지수입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집안 치마 사고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가 태블릿을 들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인접 토지 불법 매립 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공원이 아니라 인근 토지에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증거입니다. 시청자들이 깜짝 놀라며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지수가 통장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박기태 씨가 폐기물 업체로부터 받은 뒷돈 증거입니다. 금액이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제 공원은 철저한 환경 기준에 맞춰 건설됐습니다. 지수의 담담한 해명에 여론이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자 경찰이 박기태 부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박기태가 수갑을 찬 채 언론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나혜란이 시킨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하지만 통장 명의는 분명히 박기태였습니다.
정부는 즉시 공원 운영 중단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수의 건강도 신약 덕분에 놀랍게 회복됐습니다. 최 박사가 매일 병실을 찾아와 경과를 체크했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 몰랐어요. 지수가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살았어요. 지수 씨가 예전에 제 연구비 지원해 주신 덕분에 개발할 수 있었어요. 도지는 노트북을 훔치려던 괴한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나혜란의 사주를 받았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나혜란이 돈 줄 테니까 증거를 없애라고 했어요. 법정에서 나혜란의 죄상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판사가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지수는 사고난 인접 토지를 경매로 매입했습니다. 헐값에 나온 땅이었습니다. 이곳까지 포함해서 공원을 확장하겠어요. 오성만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규모가 2배로 커지겠네요.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는 즉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지수는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챙겼습니다. 지수의 진정성에 감동한 국민들이 추모공원 이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직한 기업가 지수 씨를 응원합니다. 회사 주가가 사고 전보다 3배 올랐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박기태와 나혜란은 서로 원망하며 싸웠습니다. 네가 괜한 욕심 부렸기 때문이야. 당신이 먼저 도박으로 망쳤잖아. 감방에서 들려오는 것은 후회와 원망뿐이었습니다. 지수는 완치 판정을 받은 후 가장 먼저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작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겠어요. 도진이 지수 옆에서 함께 흙을 덮어줬습니다. 정부는 지수의 사업 모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찾아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전 세계에 한국의 우수성을 알려주세요. 지수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지는 지수를 위해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지수가 도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였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수는 이제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뛰어넘었습니다.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혁신가가 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수의 건강 회복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최 씨 노인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지수 씨는 우리 마을의 은인이에요. 지수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웃었습니다. 진정한 이웃의 정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지수와 도지는 시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묘비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시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진이 지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한 평화였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2년 후 가을, 메모리얼 에코시티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치유와 위로를 받아갔습니다. 지수가 공원 입구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둘러보세요. 프랑스에서 온 가족이 지수에게 인사했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듣고 멀리서 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지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지수는 시아버지의 묘소를 공원 중앙 가장 햇빛 좋은 곳으로 이장했습니다. 그 옆에는 사람의 가치를 기리는 박물관을 건립했습니다.
박물관 입구에는 박 회장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외로운 곳이 가장 빛나는 법이다. 무일푼이 된 박기태와 둘째 박민수는 지수가 세운 복지재단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매일 청소와 사료 주기를 담당했습니다. 박기태가 강아지에게 밥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수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 둘째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이제 알겠어. 지수는 매년 시아버지 기일마다 전 재산의 10%를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고아원 출신 아이들을 위한 특별 장학제도였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지수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룰 수 있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희망이었습니다. 지수와 도지는 시아버지의 유언대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공원 안작은 정자에서 가족들만 모인 작은 식이었습니다. 도진이 지수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평생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요. 결혼 1년 후 지수는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 이름을 박지혜라고 지었습니다. 지수가 아이를 안고 시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님, 손녀 인사드려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며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가끔 강남의 아파트 숲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땅속 깊이 뿌리 박힌 진실이 얼마나 강한지를. 겉만 번지르르한 건 금방 무너져요. 도진이 지수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일군 이 모든 게 진짜예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지수를 공동묘지의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지수가 지나갈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 씨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수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을 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지수가 딸의 손목에 시아버지의 낡은 손목시계를 채워줬습니다. 지혜야,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란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교도소에서 나혜란이 지수가 보낸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언니도 건강 조심하세요. 겨울 내에 보내드려요. 나혜란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동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혜란이 편지에 답장을 썼습니다. 고마워. 나도 반성하며 살고 있어. 지수의 회사는 전 세계 20개국에 메모리얼 파크를 수출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외국 언론이 지수를 인터뷰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과 진심으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요. 매일 아침 지수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심어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란 모습을 보는 게 행복했습니다. 아버님이 꿈꾸시던 세상이 이런 거였을까요? 도진이 딸을 안고 나타나 말했습니다.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지수는 회사 사무실 벽에 시아버지의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럴 때마다 옳은 길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공원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편 잃고 절망했는데 이곳에 와서 위로받았어요. 지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이곳은 할머니를 위한 곳이에요. 그런 순간들이 지수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메모리얼 에코시티 위로 지수 가족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딸 지혜가 공원을 뛰어다니며 제잘거렸습니다. 엄마, 저기 나비 봐요. 지수와 도진이 손을 잡고 딸을 따라갔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탐욕을 이긴 선의의 승리가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박 회장의 유언은 지수를 통해 아름다운 현실이 되어 전설로 남았습니다. 지수가 시아버지 묘비에 새긴 글귀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약속 지켰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지수의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시아버지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원 곳곳에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죽음과 삶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이제 완전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묘지 옆 자투리 땅에서 시작된 기적의 이야기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지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때로는 세상이 가장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소중한 보물일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강남 아파트와 화려한 빌딩보다 공동묘지 옆 황무지를 선택한 지수의 결정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7년간 묵묵히 간병하며 배운 지혜와 시아버지에 대한 진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멸시와 온갖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의 모습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린 진실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선의와 인내가 결국 악의와 탐욕을 이긴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죠. 지수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어둡고 외로운 곳에서도 희망의 빛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